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수도권 무장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행 약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수도권의 무장여행지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무장의 여행지는 보행이 불편하신 보행 약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행 약자를 위한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다녀와 보고 정성스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수도권 무장의 여행지, 첫 번째는 서울식물원입니다. 서울식물원은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5,000원, 어린이 2,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해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4급에서 6급은 장애인 본인만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로페이로 결제하시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로페이를 이용하신다면 제로페이로 결제하시면 이득입니다. 서울식물원은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이동 경로도 잘 갖춰져 있고요. 먼저 서울식물원의 장애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전체적으로 보행 약자가 정말 이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식물원 방문자 센터에 가면 휠체어 대여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아주 쾌적하게 갖춰져 있고요. 보행 약자가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경사로 설치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그리고 습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원은 입장료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열린숲 등은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식물원은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하고요. 식물 문화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도시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 농경지였던 마곡도시개발지구 안에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2019년 5월 1일에 정식 개원해가지고요. 조성하는 데는 대략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먼저 방문자 센터하고 잔디 마당 등이 있는 열린 숲에는요. 예쁜 정원도 갖춰져 있고요. 잔디 마당에서 산책도 가능하고요. 물가 쉼터나 습지 관찰 데크 등이 있는 호수원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호수를 보면서 산책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연꽃이나 꽃창포 같은 꽃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제정원이나 온실 등이 있는 메인 시설인 주제원에는 정말 이쁘게 가꿔진 주제정원에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열대하고 지중해 12개 도시 식물을 전시한 온실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료 시설인 주제원을 가지 않더라도 열린 숲이나 호수원, 흡지원 같은 데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고요. 정말 힐링되는 느낌이라서 이것만 가도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거리두기가 가능하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수도권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서울식물원에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수도권 무장의 여행지, 두 번째는 늘솔길 공원입니다. 늘솔길 공원은 인천시 남동구 N고개로 78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용 요금은 없습니다. 먼저 장애 편의시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늘솔길 공원은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애인 화장실은 곳곳에 아주 잘 갖춰져 있었고요. 이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도 마련되어 있어서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지만 늘솔길 공원에는 무장의 나눔길이 있어서 무장의 길을 걷는 것도 정말 좋고요. 보행 약자도 제약 없이 산책이 가능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늘솔길 공원은 원래 화약 공장이 있던 곳이었는데 인천 시민의 쉼터가 되고자 화약 공장에 이전을 하고요. 이곳을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늘솔길 공원의 정상 쪽으로 가면 한화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방역 문제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화기념관에 인천 화학공장 자체를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무장의 길은 늘솔길 공원의 숲속을 완만한 데크길로 갈 수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인데요.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상쾌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산속에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크길이 있어서 누구나 이런 자연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무장의 나눔길 중간중간에는 숲속 쉼터도 있어서 나무 숲속에서 잠시 힐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숲속 놀이터도 잘 갖춰져 있고요. 이 유아 숲 체험원도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오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 숲 체험원이 있는 메타세카이어 숲이 가장 좋았는데 이 쭉쭉 뻗은 메타세카이어 숲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았습니다. 늘솔길 공원은 양떼 목작이 유명한데요. 지금은 방역 문제로 입장이 불가능했지만 편백나무 숲을 둘러볼 수 있고요. 메타세카이어 숲에서 힐링도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도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인천 늘솔길 공원에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수도권 무장의 여행지, 세 번째는 서삼릉입니다. 서삼릉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1,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 장애인하고요.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명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서삼릉도 먼저 장애 편의시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서삼릉은 아쉽게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보행약자가 다니기 편한 길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도 편안하게 능을 관람할 수 있도록 경사로 데크로 만들어진 곳도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언덕으로 이루어진 왕릉의 특성상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이 서삼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경기도 무장의 여행지에서 서울릉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서울릉은 서쪽에 있는 5개의 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삼릉 같은 경우는 서쪽에 있는 3개의 능이라고 해서 서삼릉이라고 부릅니다. 서삼릉은 중중비 장경왕후를 모신 희릉하고요. 인종하고 인성왕후를 모신 효릉, 철종하고 철임왕후를 모신 예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종비 장경왕후를 모신 희릉은 능에 하나만 있는 단릉이고요. 1537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장경왕후는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두 번째 왕비이고요. 그리고 인종하고 인성왕후를 모신 효릉은 하나의 언덕에 2개의 능을 조성한 쌍릉입니다. 인종은 조선 12대 왕이고요. 왕비가 인성왕후인데 1545년에 인종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원래 고향 정릉 서쪽에 단릉으로 능을 조성했었는데요. 1577년에 인성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1578년에 쌍릉으로 능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철종하고 청임왕후를 모신 예릉도 쌍릉으로 조성되었고요. 조선 25대 철종하고 철인장왕후를 같이 모셨습니다. 1863년에 철종이 세상을 떠나고요. 1864년에 고향 희릉 서쪽 언덕인 구 정릉 자리에 능을 조성했고요. 이후에 철인장 황후 김씨가 1878년에 세상을 떠나고요.
쌍릉으로 능을 조성했습니다. 서삼릉은 서울릉에 비해서 규모가 비교적 작고요. 서울릉보다 방문자가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거리두기가 가능해서 좋고요. 서삼릉 역시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역사 공부도 가능하고 자연에서 산책도 가능한 무장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서삼릉에 방문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수도권 무장의 여행지, 네 번째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5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장애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전체적으로 데크길이 잘 갖춰져 있어서 데크길을 따라서 휠체어 타고 이동할 수 있고요.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엄청나게 넓은데요. 총 넓이는 대략 350만 제곱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생태 전시관도 있긴 한데 저는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방문해가지고요. 생태 전시관은 보지 못했는데 염생식물의 사진하고요. 소금 작업 광경하고 소래포구의 사진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에는 염전 학습장도 있는데요. 폐염전을 복구했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하루 400에서 1200kg의 소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데크길을 따라서 산책이 가능한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포토스팟인 풍차가 나오는데요. 이색적인 풍경에서 사진 찍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6월에 방문해가지고 갈대꽃이 피지는 않았었는데 9월 정도에 방문하면 꽃이 예쁘게 핀 갈대숲을 걷는 재미도 좋을 듯 합니다. 생태공원이라는 이름답게 자연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서 새들이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있고요. 단풍나무나 느티나무길로 이루어진 산책로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습지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이 소래 생태습지공원에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Let's build a house upon a rock. Let's build a house upon a rock.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수도권 무장의 여행지, 다섯 번째는 보라매 공원입니다. 보라매 공원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호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도 입장료는 없습니다. 보라매 공원도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라매 공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관리실에서 휠체어 대여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장애인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도 잘 갖춰져 있어서 보행약자가 이동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라매 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자리를 1985년 12월부터 보수해가지고 1986년 5월 5일에 개원했는데요. 이 보라매 공원의 보라매는 공군사관학교의 상징인 보라매를 이어받아서 이 보라매 공원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보라매 공원의 중앙에는 중앙 잔디광장이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요. 이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자리답게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는 에어파크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물을 뿜는 바닥분수도 있는데 지금은 방역 문제로 가동하고 있지 않고요. 꽃들이 예쁘게 심어져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아숲 체험장에서는 자연하고 같이 즐길 수 있고요. 경사로도 잘 갖춰져 있어서 보행약자분들도 편안하게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서울의 공원을 찾으신다면 이 보람의 공원에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Lead myself to a mistake when I roll on by. I won't ask why. I'll just accept and walk away. 이렇게 해서 보행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도권 무장애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보행 약자를 포함한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하고요, 안전한 캠핑을 응원합니다. 여행하실 때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